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영상과 달리 이제는 종강을 하면서 파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콘텐츠를 해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제가 보고 있는 갤럭시 탭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고요. 이번에 할 콘텐츠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파리 서점을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서점 투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파리에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는 서점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중 최고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에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굳이 최고를 찾진 않더라도 한번 다 다녀보겠다 서점을, 이런 느낌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총 4곳의 서점과 2곳의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빅토르 2구 저택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OFR 서점까지 전부 아래 지구에 있는 곳이어서요. 모두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빅토르 2구 저택, 카르나발레 박물관, 여기 서점까지 총 6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갔던 여기 이본 람벨트 게너리 한번 보시죠. 제가 이곳을 가기 전에 봤던 리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여자친구 따라갔는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도 사랑에 빠졌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구글 리뷰도 거의 만점에 가깝고 사람들마다 칭찬밖에 안 하길래 이분은 아니군요. 칭찬밖에 안 하길래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외관부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 내부의 책들은 이런 식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보시면 음악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프랑스어 책을 읽기보다는 보거든요. 정말 그 디자인이나 생김새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책의 내용보다는 이곳에서 구비하고 있는 책들에 대한 소개, 이곳의 분위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디서 뭔가 흔히 보지 못하던 종류의 책이 있었고,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일본 책들이 모여 있어요. 다른 곳곳에도 일본 책들이 있긴 한데 일본어를 번역해 놓은 책도 있고요. 일본어 그대로 있는 책도 있어요. 물론 한국 책도 있어요. 한국어 그대로 되어 있는. 보시면 더 도쿄 토일렛북이라고 있죠. 이게 뭔 책인가 했는데 정말 일본의 화장실들을 찍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진집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서점이 구비해 놓은 책들의 일맥상통한 분위기도 존재하고요. 따뜻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시크한 것도 있고, 근데 퀄리티가 정말 좋다. 제가 책 내부를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좀 설명이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거기를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잡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정말 여기 프랑스구나 할 법한 표지, 내용들의 잡지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흘러나오는 노래는 약간 뭔가 듣기 좋은 정도의 힙합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도 현지인이라기보다는 여행객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이 서점을 찾기 위해 이곳을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책을 찾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나를 끌어당겨줄 책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시는 게 이 서점의 목적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서점의 냄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뭔가 방향제나 디퓨저 향이 따로 나지는 않고 그냥 깔끔한 곳이었어요. 정말 쾌적한 곳.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독특한 독립 출판물들이 정말 많아요. 각자 다른 크기, 질감의 종이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스프링은 정말 커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의 생각의 전환도 가능하구나 라고 뭔가 창의성을 계속 키워주는 느낌의 서점이었어요. 이것 말고 정말 만지면 뭔가 파스텔이 묻어낼 것 같은 질감의 책들도 있었고, 친구한테도 말했던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다 치면 창의력이 이만큼 있겠죠? 근데 창의력이 이렇게 커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창의력이 이렇게 생겨난 느낌이고, 가끔 가다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뭔가 내 머리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만큼 괜찮은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보면 이만한 크기의 책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몇 장 안 되는 책도 있고요. 이거를 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 이걸 팔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줘요. 그리고 역시 프랑스답게 이렇게 퀴어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펼쳤을 때 뭐 누군가 나체가 있다던가 뭔가 유교 보이들이 보기엔 헉할 만한 그런 프랑스다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벽 쪽의 책들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기 보시면 책을 어떻게 엮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독특한 느낌이나 표지도 정말 파격적인 표지도 많아요. 이렇게 펼쳐보면 사진만 있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표지가 이렇게 선으로만 되어 있길래 뭐지 했는데 그 똑같은 선들이 계속 있는 책도 있어요. 보면서 이것도 책이 될 수 있겠군. 뭔가 타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계속 싸우는 그런 서점이었습니다. 앙리 마티스 예술가에 관련된 다른 서점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책도 몇 권 이렇게 준비하고요. 단편 소설, 단편 시집 얇게 조금 저가 형식 3-4유로로 묶어놓은 책들도 준비했습니다. 아트라고 써있는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건 조금 광각으로 찍어서 넓어 보이게 나왔긴 한데 이 전시에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서점이구나, 이런 걸 추구하는 서점이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이 책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겉표면이 되게 아이돌 앨범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표지를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맨 왼쪽 보시면 다이어리 같죠. 근데 이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독립출판물이라 그런가 표지의 형식, 디자인, 크기, 질감까지 한국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 정말 많다.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진집이었어요. 여기 사진집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작가들의 주관이 정말 뚜렷하고요. 주제가 일관성이 있는 거야 싶다가 또 일관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데, 한 가지 단점은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이 책이 25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거의 3만원 초중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득 한국 책값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3만원 초반이면은 이렇게 윌북에서 나온 킴포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크고 정말 두껍고 정말 무거운데 내용도 정말 좋아요. 이 책을 심지어 2만원대밖에 안 해요. 이게 인터넷에서 사면. 근데 이 사진집이 3만원이 넘는다니. 근데 3만원이 넘어도 사고 싶을 정도의 퀄리티예요. 고민을 하다가 안 사긴 했지만 다음에 간다면 선물용으로 한 권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서 우리나라 책값이 싼가? 아니면 여기 책값이 너무 비싼 건가? 물론 물가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요. 뭐 이런저런 고민이 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책도 정말 신기했어요. 2권이 아니라 1권인데요. 이 한 권을 묶는 방식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단편 소설 묶는 형식 있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묶어도 재밌겠다. 2권 정도면 찬반에 대해 논하는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해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나올 때 이렇게 엄지척하는 사진을 찍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아이디어를 샘솟게 해주는, 아이디어가 팍팍, 영감이 팍팍 나왔다 들어왔다 하게 해주는 그런 서점이었고요. 저는 여기보다 더 좋은 서점이 파리에 존재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갤러리 같기도 하고 편집샵 같기도 한데, 상상의 나래를 넓히고 싶다, 다양한 책을 보고 싶다 라면 여기만큼 스타일리시한 서점은 없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서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방문한 서점은 꽁앙호망 소설처럼 이라는 서점인데요. 전 여기 방문하기 전에 살짝 긴장했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평점이 도난 의혹, 친절하지 않다, 책이 손상되어 수령됐다 라고 해서 마음 졸였는데요. 근데 사실 평점은 내가 좋아서 남기기보다 뭔가 끔찍한 일이 당해서 남기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방문을 하였고요. 다행히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도난 의혹도 없었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 간판, 빨간색 건물에 약간 와인이 간돌아요, 색이. 이렇게 꽁엉호망이라고 흰색 표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이렇게 잡지처럼 놓여있기도 한데요. 이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가 너무 예뻐서 한 장 찍어본 그런 서점이에요. 그럼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면 정말 책이 많은 그냥 서점이에요. 프랑스에서 서점을 여러 곳 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일반적인 프랑스 서점입니다. 프랑스 순서대로 알파벳에 따른 작가들 책이 쭈루룩 있고 만화책이 있고 잡지 있고 이런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서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전의 갤러리와는 다르게 이곳은 정말 현지인들이 프랑스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방문한 서점이었고요. 들어가자마자 느낀 건 조금 시끄러워요. 왜냐면 음악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 일하시는 분이랑 거기를 방문한 아저씨들이 떠드는 소리에 계속해서 맴돌아요. 하지만 정겨우니까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책이 구분되어서 쭈루룩 정말 많이 놓여있고 서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뭔가 약간 전시물 같은 형식의 이런 서 있는 책과 그리고 바구니, 책 바구니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쓴 책도 있었고요. 중국인이 쓴 책도 있었고 그런데 물론 양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런 코너가 아시아 코너가 따로 있다는 것에 이 서점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 생각했던 것은 서점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과학소설이 두 코너가 마련이 있어요. 이게 과학소설의 진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과학 용어를 전혀 모르기에 읽을 엄두는 그렇게 나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인테리어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책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뭔가 깃발을 걸어놓은 듯한 인테리어. 보시면 여기는 고정돼 있고 갈아 끼우시는가 봐요. 뭔가 교체를 할 때. 저는 이 인테리어 굉장히 감각적이다라고 인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만화책, 어린이, 그림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화책 하면 애들 보는 거 그거 왜 봐? 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만화책도 정말 많고요. 내용이 정말 다양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주제의 만화책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시면 여기는 만화책의 주제나 종류나 그림체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사는 동네 그리고 다른 서점에 가면 이 책, 이 시리즈, 이 구성 다른 서점에서도 봤던 건데? 라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련된 거를 사랑이랑 엮어서 만화책을 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 책이 이런 책도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 이런 주제의 책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사랑을 엮는다라는 게 그걸 어른들을 읽을 수 있게끔 만화책으로 낸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곳이었고요. 블랙배 좀 의기소침한 부끄러운 남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남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시리즈별로 있어서 얘가 뭔가 발전해 나가는 걸 그리는 것 같은데 그림체도 너무 귀엽고요. 이 옆에 있는 것도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정말 한 권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다가는 거지꼴을 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프랑스 교환학생이 확정되고 좀 프랑스 책들을 읽자 하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림체가 비슷해서 봤더니 이게 원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경험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추천사가 적혀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잡지처럼 일본 스포츠 잡지처럼 생긴 이 책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느껴지시겠지만 다 양장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만화책과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종류의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펼치면 동값 판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5유로는 기본으로 하고 가요. 프랑스 만화책 값이. 그래서 3만원이 넘는데 3, 4만원 줘도 될 것 같아 라는 착각이 들게끔 정말 돈값하게 만든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에게 프랑스에 오면 만화책 한 권은 꼭 사가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몰라도 DP용으로도 정말 괜찮고요. 그림만 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 쪽에 세워놓은 이 세 권의 책들도 정말 괜찮았고 어린 여자 아이들을 위한 가이드라는 내용인데요. 프랑스에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뭔가
여자와 남자 누가 더 좋을까요? 여성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유쾌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사소한 부분까지 다룬다라는 게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더 배워도 되지 않을까,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How to Love. 짠! 옷이 바뀌었죠? 핸드폰 용량이 다 된 김에 씻고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런 어린이책까지 봤는데요. 그럼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책이 벽면에 다 붙어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책 주제에 대한 것들이 벽면에 자주 써 있는 서점이었고요. 이게 올라가는 길을 찍은 건데 이 계단, 원목스러운 계단과 잡지들의 조화, 그리고 이 햇빛까지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다운 디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시집들이 모여있는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딱 올라가자마자 이곳에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나무들을 뭔가 멋들어지게 해놓은 모습이 여기 서점 주인분의 감성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층에는 좀 더 전문 서적들이 있는데요. 철학, 정치,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2층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느낌이었고요. 이런 식의 주제가 쭈루룩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책을 사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올라가 보시거나 구경하시기에는 좀 재미가 없는 코너인 것 같아요. 표지가 화려하거나 하지 않고 속 내부를 봐야 알 수 있는 책들이니까요. 재밌었던 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프랑스 라호셸이란 지역인데 마침 메인으로 딱 꺼내놓으신 책이 라호셸 지역의 여행집이어서 신기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가지고 여기 책 한 권 낼 수 있다니 이 작가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서점 여기까지이고요. 여기 서점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마켓이 있어요. 마켓의 이름은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곳 보시면 서점 갔다가 마켓을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드렸던 갤러리 바로 옆에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맛있는 커피 전문점이 있거든요. 거기 플랫 화이트가 정말 맛있다는데 저 대신 한번 먹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띄워놓을게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점 4곳과 박물관 2곳을 함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분량상 쉽지 않네요. 저는 한 10분 만에 4곳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다쟁이 특성상 그럴 수가 없군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각 서점 특성들을 한번 써놔 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아비앙또!